네, 오늘 양시장 1% 이상 상승하면서 바야흐로 반도체와 2차 전주의 날이죠. 오늘 유스타 유창희 대표 모시고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참 양지수 1% 이상 상승이 참 귀한 날이긴 해요. 네. 네, 오늘 조목조목 하나 좀 여쭐 텐데 먼저 테슬라요. 네. 이거 참 희망 고문인가 또 싶기도 한데 자, 어닝콜 내용 좀 달랐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은 사실은 좋지 못했어요. 상당히 이번에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나쁜 실적을 좀 보여줬었고, 뭐 영업이익은 뭐 매출이 9%인가요? 뭐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좀 감소를 했는데 2020년 2분기 이후 약 4년 만에 매출이 감소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시간에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약간 잡음이 좀 있었는데, 테슬라의 저가 모델, 차량 생산을, 개발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대해서 강한 부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로보택시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8월 달에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로보택시보다는 이제 저가형 모델에 조금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많았었던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 5일 연속인가요? 6일 연속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새벽이죠. 이제 새벽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실적은 뭐 안 좋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다들 이제 그러면 이제 8월 달 로보택시, 무인 택시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말을 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갑자기 저가 모델을 빠르면 연말, 정말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생산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주가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원래는 2025년 하반기 정도 생산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던 부분들을 한 1년 정도, 빠르면 1년,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6, 7개월 정도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저가형 모델을 생산할 때 새로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생산 라인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차량을 개발을 하고 또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까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기존의 생산 라인을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꼭 이제 저가형 모델뿐이 아니라 지금 테슬라가 이제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전기 시장. 이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테슬라 충전기를 많은 기업들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FSD 관련해서도 테슬라뿐이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하고도 공유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선도하려고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안도감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참 어닝은 좋지 않았는데 그 이후의 흐름을 보니까 수익성에 좀 집중하는 모습, 네. 또 로보택시라는 게 어찌 보면 자율주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일찍 완성형 단계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테슬라가 최근 국내 업체들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6조 원 규모의 전극을 또 주문하기도 했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오늘 좀 강세인데 전반적으로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오늘 상승하는 것은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시간에 의해서 급등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오르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단순하게 실적이 뭐 엄청 좋아졌다기보다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하고 6조 원 가량의 전극 주문을 좀 계약을 맺었었죠. 이 제품이 뭐냐면 이제 셀 업체들, 그러니까 삼성 SDI라든지 LG라든지 SK는 완성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전극은 그 완성 직전의 제품입니다. 그것을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이고 6조 원 정도 물량이라면 어느 정도냐면 현재 테슬라가 생산하고 있는 차량의 한 뭐 4, 5년치 정도의 물량이라고 6, 7년치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테슬라가 새로 생산 라인을 만들지 않고 저가형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처럼
저가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 가격의 하락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재화 하려고 하고 있거든, 테슬라가 다른 쪽에서 공급을 받는 것보다. 그래서 그 내재화의 과정에서의 LG에너지솔루션과의 어떤 계약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 연말부터 좀 공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셀 업체들한테 무조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대량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부분들은 주가에는 뭐 앞으로 계속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저가형 모델이 출시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또 다른 기업들도 좀 저가형 모델을 계속 출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기차 보급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배터리 업체들도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과대 인식들, 그리고 또 테슬라 주가 상승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2.3%, 삼성 SDI가 한 2.7%, 나머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테슬라가 드디어 저가 모델,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기다렸다는 듯한 화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로 좀 전환해 볼까요? 오랜만에 삼성전자 좀 꿈틀거리고 네. 있습니다. AMD의 4조 원대 HBM 수주 기사도 났는데 전자 역시 좀 무겁긴 합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쪽이 조정이 크게 나온 것은 뭐 이들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엔비디아라든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지난주에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 거의 영향으로 같이 동반 하락을 했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10% 하락이 나왔지만 또 어제 그저께 상승을 하면서 하락의 상당 부분을 좀 되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AMD 쪽에 대규모 HBM 제품을 좀 공급하기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제품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단가가 좀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요. 또 제품을 주문하면 원하는 만큼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주요 기업들이 이제 자체 칩을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네이버가 뭐 인텔하고 협업을 해서 관련된 칩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AMD도 이 시장, 틈새 시장을 좀 공략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의 파트너로 삼성전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집중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실적이라든지 매출 성장에 계속해서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 그리고 또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3월 달이죠.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하긴 했는데, 또 이례적으로 이렇게 또 오늘 상승이 나와서 그렇지 어저께까지 본다라면 고점 대비 한 12%가 거의 한 3주 만에 반등한 법 없이 조정이 나온 것도 이례적이었던 거거든요. 어떤 시장의 문제 없이. 그래서 이런 거에 따른 낙폭과대 인식이 있으면서 좀 저가 매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 기준을 봤을 때 지난번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조정은 나왔지만 추세가 크게 이탈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안정세를 띈다라면 좀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 순간 되게 중요한 게요. 오늘 달러 환율이 1,370원을 하회하고 있는데, 네. 자, 외국인들의 선택은 어딜까? 결국 바로미터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올 하반기 계속해서 누가 주도주가 될 것인가 논쟁이 있을 텐데, 네. 최근 외국인 sek터 수급은 어떤가요? 외국인들 수급은 사실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 일주일 정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매도가 나온 것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 특히 이제 지난 월요일하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한 합쳐서 한 1조 원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쪽에 매도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매도가 나오기보다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 과하게 매수가 들어왔었던 부분들의 비중을 좀 줄이는 흐름이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사이에 보면은 외국인들 기관의 매수 수급을 본다라면 뭐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기타 등등 관련돼서 자동차, 뭐 저PBR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엔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섹터로 해서의 어떤 수급이 좀 분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 자체가 현재는 실적 기대감이 있는 섹터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환율이 좀 개선되거나 또 반도체 섹터가 좀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좀 나온다라면,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 투자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어준다라면 외국인들 수급은 다시 뭐 지금도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더 좋은 모습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창희 대표가 지금 시장 깊숙이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반도체 2차 전지 둘 중에 만약에 하나라면 어디가 좀 더 무게중심이 있으세요? 저는 여전히 반도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추세를 크게 이탈하면서 무너진 종목군들보다는 많이 오른 거에 따른, 뭐 우리가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못하든 작년 11월부터 4월 달까지 강한 랠리를 보여준 게 반도체고, 또 거기에 따른 차익선 매물 욕구가 좀 있었던 것도 반도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락이 나왔지만, 이것이 추세를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뭐 일시적인 조정의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되었든 하반기에도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이것을 이끌 수 있는 건 반도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아직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추세 자체가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반도체가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향하고 있는 반도체를 좀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사실 담대한 투자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종목을 좀 얘기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오늘 좀 중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선택하셨다면 반도체 중에서 추천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계속해서 뭐 대형주를 본다라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저는 시장을 주도할 거라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전 전공정 사업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공장을 신규로 짓게 된다라면 거기에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PSK를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PR 스트랩 장비 관련해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PSK 홀딩스는 이제 후공정 쪽을 담당하고 있고, PSK가 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레거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뭐 낸드라든지 일반 D램 시장도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램 리서치하고의 특허 소송에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그동안 이 소송 때문에 수주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앞으로 신규 수주를 받아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 좀 꾸준한 매세가 유입되고 있는 건 본다라면,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뭐 심한 조정이라기보다는 고점에서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온 것이지 기업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뭐 중기적인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뭐 28,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조정시 분할 매수 아직은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PSK 조정시 분할 매수를 말씀 주셨고요. 자, 가시기 전에 네.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를 말씀 주셨긴 했는데, 2차 전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참 지난해부터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오늘 좀 꿈틀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럴 때 약간 눈물을 머금고 약간 정리하는 게 맞은 걸까? 아니면 그래도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트렌드는 살아있는 건가? 거기에 대한 약간의 소개를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저는 시장이 일단은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조정이 최근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비중을 줄일지 말지를 결정한다라면 이제 에코프로가 내일 이제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되거든요. 뭐 거기서의 흐름들이 만약에 분위기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저는 뭐 4월 말까지 5월 초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무리해서 뭐 비중을 줄인다기보다는 일단 시장이 좀 반등을 좀 더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한 5월 초까지 흐름을 보고 그리고 나서의 주가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올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논쟁이 붙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시성 있게 오늘 이 시점에서는 유창희 대표는 반도체에 조금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담대한 투자 유스타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